꿀잼이야. 볼만해. 웃겨요. 자, 그래서 어쨌든 특성화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특성화고는 너네 현실을 얘기해줄게. 특성화고는요.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 내가 얘기로 CD로 평균 냈던 애 있지. 걔가 작년에 특성화고를 넣었었거든요. 그거만 얘기해줄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평균이 C였거든. C, D, E로 돼 있었던 애였거든요. 등급 평균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그 특성화 다 떨어졌고 그 영 마이스터는 현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빡세. 그러니까 특성화를 가고 싶으면 너는 마이스터가 아니라 특성화를 가야 돼. 그냥 특성화를 가야 돼. 쟤는 그러고 하다 보면 영어 과학 빼고 AB인데 어디 갈 수 있어? 이건 쟤는 갈 수 있나? 특성화? 나 특성화인데 지금 못갈 것 같은데. 영어 과학 빼고 AB면 충분히 가능은 하지. 자, 어쨌든 자 우리는 교재나 삐고 어쨌든 특성화고 가고 싶은 사람은 어쨌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 생각하지 말라니까. 은유리는? 은유리는? 혜리 오늘 못 온대요. 왜?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온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하답니다. 고등학교 잘 선택해서 가시고요. 고등학교 여고들은 다 빡세죠 원래. 여고들은 하나도 남겨서 다 빡세. 여고들은 쪽이 있잖아. 유일하게 이제 너네 2년 꾸르면 돼요. 2년 꾸르면 공학 하나 생기니까. 2년 꾸르면 공학 하나 생기잖아. 광성고. 광성고 이제 공학 되잖아요. 야 광성중학교 공사한다며? 저기 이제 내년부터 여자애들 받아야 돼가지고 공사한다는데 화장실 공사하고. 여기 없어요. 원래 다 공학이었지 그쪽은. 아 맞다 오늘도 그랬어. 근데 그거 얘기해 줄까? 여기가 왜 공학이 없는지? 난 그 이유를 알거든요.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생각해봐. 청라는 새로 생긴 데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 데야? 새로 생긴. 그래 새로 생긴 데예요. 2010년대에 새로 생긴 데야. 그때 200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송도보다 더 후에 생긴 데가 청라요. 송도보다 더 뒤에 생겼어요. 송도가 2005년, 2006년 이때 발전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니까 2010년대지. 그래서 201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들이다 보니까 학교들이 생각보다 최신식이고 생각보다 시설 깔끔하고 그때 인천의 트렌드가 다 공학이었거든. 그러니까 다 공학이 된 거야. 근데 남동구나 그 다음에 이쪽은 옛날에 많이 발전했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낡았지. 이쪽 동구는 사실 지금 많이 낡았지. 야 송현초가 레전드잖아. 지금 내년에 들어보니까 저기 만석초랑 합친다며. 응 합친대. 만석초랑 내년에 합쳐진대요. 응 통합된대. 그리고 만석초가 폐교된다 그러고. 애들 없어가지고 만석초 폐교되고 여기로 합쳐지고. 근데 어디로 합쳐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굳이 공학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나마 쟤네가 공학으로 되는 이유도 쟤네 학교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 새로 하나 크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하나 크게 들어오잖아요. 푸르지오인가? 푸르지오 하나 들어오잖아. 푸르지오가 또 들어와요? 쟤네 학교 바로 뒤에 도원역 바로 뒤에 푸르지오 하나 또 들어와 크게. 엄청 크게 들어와요. 그거 하나 하겠다고 마을 하나 다 밀어버렸잖아. 마을 하나 다 밀어버렸잖아 거기. 그래가지고 나 그 마을 무너지는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원래 교회 있고 다 있었거든요. 포크레인 하나가 그냥 지나가. 그러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와르르 맨션이 돼. 나 그걸 봤어. 거기 살던 사람들 어때요? 그거 다 돈 받고 다 나갔지. 그 땅을 산 거니까 그 회사에서. 그거 돈 받고 다 나갔지. 그거 한 사람 쾌감 좀 들었겠다. 그냥 그 포크레인 그거 가지고 건물을 내리박아.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약간 미용사가 군대 사람 머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쾅 치면 와르르 무너지던데 건물이. 그 사람 포크레인 나이스 노래 뛰면서 쾅쾅쾅 진짜 재밌어요. 그거 보고 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와, 무섭긴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데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아파트가. 뭘 재밌어. 그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직업이 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교재 136쪽 들어갑시다. 그래서 136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 하나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그거 하지 이제 슬슬. 학교에서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니 진학상담.
진짜 특목고 가래 다 이제 거르고 있잖아요 지금. 등록고. 특목고 가래들. 뭐라고 하지? 진로 상담 하던데. 그러니까 진로 상담이랑 그거 다 하잖아. 특목고가 생각하는 사람 혹시? 특목고 빡세죠. 특목고요? 그것만 얘기해 줄까? 특목고 들어가기 쉬워요. 거기서 버티기가 어렵지. 어디 보고 가야 돼? 절대 안 가요. 있는 길을 가라. 길이 보이지 않을 길. 죽방도로 와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중에 특목고 갈 사람? 특목고 가는 사람? 있는 길을 가라는 거. 아니 뭐 특목고 갈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특목고는 지원을 해요.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는 게 좋아. 특히 이런 사람들이 가면 좋아요. 주변 영향 되게 쉽게 받아가지고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생각보다 이쪽 동네에서 많이 휩쓸려서 나는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특목고를 가는 게 좋지.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목고는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빡세죠.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 하나만 보죠. 다른 과목 다 안 보죠. 특히 수학과학은 2를 치든 완전 개판을 치든 성적 반영이 안 되죠. 영어가 문제인데 영어만 A 받으면 돼요. 영어만 A 받으면 외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B인데. 영어를 가장 못하는데. 인천외고 내가 알기로 인천외고는 애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B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뽑는다고 했어요. 인천외고는 생각보다 애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B가 한두 개 있는 것까지는 다 들어가고 무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학교가 완전히 전년도에 완전히 입시를 완전히 초쳐가지고 미달이 나면은 심지어 C 하나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걸 봤어요. C 하나 받아도 들어가는 걸 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특목고는 추천하고 특성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본인이 그 진로에 맞겠다 싶은 사람들만 가세요. 가서 후회하지 말고.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있는 길을 가라는 거. 그리고 특목고 같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재보면서 가보시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학교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 알아서 쇼핑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야.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나마 대학 보내려고 작정한 학교가 인일인데 인일이 그만큼 시험 문제랑 시험 범위가 빡세단 소리죠. 굉장히 빡세단 소리야 그만큼. 대학 보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애들은요 광성고 거기 이제 자법학교 아니야 이제. 거기 약간 이미지 변신했어 이제. 거기 약간 좀 강해졌어. 약간 좀 레벨업을 이상하게 했어. 리메이크. 자꾸 서울 쪽에 선생님을 모셔오더니 그 선생님이 약간 좀 미꾸라지 하다가 다 망쳐놨어. 그래가지고 교육청 방송국 게임 변경. 약간 좀 바뀌었어 광성구가. 광성구 좀 바뀌었어. 광산고 간다는데. 수술 부금. 방송국 레이드 온. 아니 뭐 가려면 가셔도 돼요. 특목고 영어 말고 또 있어요. 야, 전 과목 아니면 영어야. 전 과목 아니면 영어야. 전 과목 아니면 영어. 영어가 제일 나. 근데 두 번째로 장난제가 어디예요? 자 여기 뺑뺑이라서 말이야. 뺑뺑. 나머지 다 비슷해. 근데 너네 임명 갈 거 아니잖아. 임명이 사실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는 건 쉬운데 거기 가서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 임명은. 임명이요? 임명은 중학교 때 100점 받던 애도 30을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내는 학교라서. 대신 임명에서 버티고 임명에서 7, 80점 나오면 모의고사는 1, 2등급 나오더라. 진짜로. 왜냐면 내가 임명 3학년을 하잖아요. 걔가 그래요. 학교 내신은 3, 4, 5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치잖아? 2, 3등급 나와요. 다. 2, 3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송도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의대 가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임명여고가 의대 제일 잘 보내잖아요. 작년에 의대 6명 보냈잖아 거기가. 이 동네 여고 중에서 제일 잘 보내는 학교는 임명입니다. 다 필요 없고 임명이 압도적 1등인데 대신 임명은 가면 너네 자괴감만 엄청 들 거야. 내가 이러려고 임명여고 썼나 이러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더럽고 나는 살다 시험 문제의 배점을 2.84 이렇게 내는 학교 처음 봤어요. 2.84점, 2.84요? 4.72점 이렇게 내는 학교 처음 봤어. 점수가 굉장히 급한데. 야, 그냥 거기서 그 전산으로 받아줄 수 있는 모든 소수점을 다 활용한 학교가 임명이에요. 진짜 그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등급 깔려. 걔네 진짜 그게 열받아.
그게 1점 잘못 맞으면. 진짜 끝장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래. 야 전설적.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많이 그 얘기 해줄 거 아니야 지금. 학교에서 그 얘기 많이 해주지 않아? 뭐요? 학교 얘기 지금 슬슬 해주지 않니? 학교에서도? 예 그거였는데 산업도. 우리 학교는 왜? 그거 이제 해야 돼. 그거 이제 해야지. 니들이 족대로 해라. 저희도 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필수 문제 4번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할 테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 136쪽의 필수 4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쭉쭉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은 교재 140쪽까지 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그래프 2개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뭐만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 뭘 잘 봐야 된다? 그치, 그래프. 그러니까 식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건 되게 쉽죠? 왜? 여기 있는 여기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는다. 즉 이게 대입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넣어서 우린 여기 있는 y랑 x를 찾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 대신에는 a를 x 대신에는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2를 집어넣어서 결국 우리는 2분의 1에 결국 여기 있는 2의 제곱이었던 4까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곱해주게 되면 답 나와요. 그럼 얘네 약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거 이렇게 지우게 되고 약분하면 얘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지. 그치? 얘가 그래서 2죠. 그래서 A는 2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3-1번과 4-1번 두 개 한번 해보세요. 3-1번 그때 다 해봤을 거니까 4-1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4-1번 한번 해보세요. 안 한 사람들은 3-1도 하세요.
3-1번부터 답 한번 맞춰보고 가지요. 네, 3-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3-1번에 1번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뭐랑 뭡니까? 은호? 위로 볼록한 건 뭐야? 니은 디귿.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위로 다 올라간다라고 그때 내가 그림 그려줬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3-1번에 1번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었고요. 2번 폭이 가장 넓은 거는 뭘까요? 폭이 가장 넓은 건 뭘까요? 미음? 미음? 폭이 가장 넓다. 미음 아닌데? 자, 그럼 폭이 가장 넓다는 건 잘 봐. 잘 봐. 3-1의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3-1의 2번. 폭이 가장 넓다. 폭이 가장 좁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에서 봐봐. 폭이 가장 넓다라는 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되게 많이 벌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1을 갖는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을 만들어주게 하는 x가 오히려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엄청나게 큰 쪽에 지금 이제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숫자를 줘야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숫자를 곱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오히려 우리는 요 조그만 숫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x가 필요로 하다는 소리지.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 많은 x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얘 자체가 곱해져 있는 숫자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작았으니까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해서 1을 만들어준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큰 수를 곱해야 된다는 건 얘 곱해져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야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얘가 a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봐봐. 너 누가 지각하래? 뭐? 저것도 집 갔다 왔네 아주 그냥 죽을라고. 응? 자 그래서 여기 A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A를 보게 되면 오히려 숫자가 굉장히 작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가 작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폭이 커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A가 작을수록 폭이 커지니까 당연히 뭐야? 숫자 제일 작은 거 골라야 돼요. 근데 얘가 현재 부호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는 않을까요? 부호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는 않을까요? 부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수가 가장 작으면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넓어집니다. 그냥 얘가 마이너스면 그냥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 거고 얘가 플러스이면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불과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림 그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작을수록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가장 작을수록 우리는 폭이 오히려 많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있는 부호를 다 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호를 다 뗀.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들만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거 찾아주면 돼. 그게 바로 누구기 때문에 숫자 제일 작은 게 누구니까? 리을이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리을만. 그래서 2번 답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폭이 가장 넓은 거는요. 어쨌든 그 같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숫자를 찾아달라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돼. 자 3번에 보게 되면 무슨 축대칭? X축 대칭이죠. 그럼 X축 대칭이면 여기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아니면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가로선. 그럼 이렇게 가로선 대칭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접혔다는 소리지. 그럼 뭐야? 그냥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관계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 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건 뭐만 차이가 있을 뿐? 부호만 차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그 부호만 달라지는 거 2개 찾아주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야? 3번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그게 해당하죠. 그래서 3번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4번은 x가 커졌을 때 y도 똑같이 커지는 거 찾아주면 되죠. 그게 바로 뭐뭐뭐에 존재합니까? x가 커졌을 때 y가 똑같이 커지는 거. 그게 바로 뭐뭐뭐가 거기에 해당하죠? 기억? 그쵸. 기억 리을? 미음이. 잘 봐. 여기 x가 0보다 컸을 때니까 이쪽 오른쪽만 볼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라. 그럼 이쪽 오른쪽만 지금 이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대해서 여기가 점점 x가 커진다.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가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가 y가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 검은색이 거기에 해당해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연두색이 거기에 해당해요? 검은색이 거기에 걸려? 아니면 연두색이 거기에 걸려? 검은색이 거기에 걸리죠. x가 커지면서 y가 똑같이 올라가는 건 검은색이지. 그럼 여기 있는 검은색을 잡아주는 건 양수니까 아니면 음수니까? 양수. 그러니까 양수로 시작하는 애들만 골라주면 돼.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2,-16 지나는 건 다 대입해보면 되니까. 그럼 정답은 니은 하나만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4-1번의 정답은 뭘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해는 되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는 되나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옆에 5번 문제 이런 문제 하나만 좀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잘 보세요. 자, 요 5번 문제 별표 좀 치시고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국은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한다면 요런 그래프를 좀 해석해서 식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5번 같은 문제는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5번에 좀 집중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별표 하나만 주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를 주게 되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일단은 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꼭지점으로 한다? 그치, 밑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여기 밑줄 긋고 여기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이 현재 꼭지점이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한 몇 컴마 몇이 현재 꼭지점이란 소리냐면 0,0이 꼭지점이란 소리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걸 보자마자 꼭지점이 원점인 거는요. 앞으로 모든 그래프를 다 얘기를 하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우리가 바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점이 꼭지점이야. 0,0이 꼭지점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거 y는 ax 제곱을 그냥 들고 오셔야 됩니다. 왜? 유일하게 이 그래프만 원점이 꼭지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현재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현재 2,2를 지난다. 그러니까 2,2를 대입하면은 답 나오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y에 누구를 x에 누구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y에 누구를 x를 누구를 일단 y에 얼마 집어넣고 y에 얼마 집어넣으면 이 x에도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4. 그러니까 얘네들 4a가 2다. 이거 풀어주면 끝나지? 그럼 여기서 바로 a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a는 2분의 1. 그럼 끝났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를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a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줬고요. 다음. 이제 좀 우리가 어떤 그래프 하나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런 장난도 한번 쳐볼 거고 요런 장난도 쳐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장난을 좀 쳐볼 테니까 그 장난을 좀 같이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노트 잠깐 꺼내시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이 친구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억 안 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할 건 바로 뭐냐면 요거 좀 정리하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배웠던 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럼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야? 그대로인 채로 위치만 옮겨주는 거. 그치?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오는데 점들만 다 옮기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모양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우린 두 번째 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그래프를 대표해줬던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지나는 점들이 있을 건데
그냥 점들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점들이 이동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는 요 점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는 지금부터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평행이동의 개념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1차 함수 그래프니까 그럼 여기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그럼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요런 직선이 있었다라고 치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던 직선이 있었다라고 치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아니면 여기 있는 얘네 연두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옮겨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나고 있었던 점들을 다 바꾸는 거, 점들 자리를 다 바꾸는 게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행 이동의 지금 현재 여기 기본적인 트렌드는요, 결국은 점들을 다 바꾼다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점을 만들어주게 되는 모든 그 좌표들을 바꾼다는 거야. X는 Y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건 그 평행이동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평행이동이 모든 경우가 아니라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특히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볼 테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어쨌든 그러한 관계에 있는 애들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ax 제곱 그래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비교하게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결국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q라는 이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진짜 얘 하나 들어보는 게 제일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니네가 제일 만만하게 느끼는 y는 x제곱이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뒤에 그냥 숫자만 뭐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누구만 더해준 거 볼 거냐면 4 더해준 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얘네들의 함수값들을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좀 함수값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결국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요 x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x 한 3개 정도만 우리가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3개 정도만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과 그 다음에 1 이렇게 세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만 비교를 하고 그때 여기 있었던 첫 번째 식이 바로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저기 있었던 제 x제곱의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더하기 4의 값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만 지금 현재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가 어쨌든 어떤 함수값들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함수값들 y까지 우리가 잡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게 되는 숫자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고 여기에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 나오지. 이런 식으로 얘네가 계속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졌고 그럼 여기 밑에 식에다가도 똑같이 옮기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에는?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집어넣으면 그치? 여기 뒤에 4가 있었으니까 4를 더해준 4가 나오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나오지? 9야? 그치? 1 더하기 4니까 5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1 집어넣어도 똑같이 얼마 나오게 돼요? 5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했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 그럼 요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거 얘네 둘.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요렇게 해서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된 여기 있는 얘 0,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지나서 만들어내게 된 이 그래프. 즉 여기 있는 얘 y는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4는요. 지금 다 이 함수값들을 기준으로 다 플러스 얼마만 해준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요?
그치. 얘도 더하기 4 했고 얘도 더하기 4를 했고 얘도 더하기 4 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점이 현재 딱 위로 몇 칸만 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0일 때는요. 4칸 올라가면 된다는 소리니까 이쪽이 찍힌다는 소리고. 맞냐? 그럼 1일 때는요. 마찬가지. 1에 찍혔는데 얘도 마찬가지 위로 몇 칸 올라가면 돼요? 4칸 위로 올라가면 되고 얘도 똑같이 위로 4칸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지게 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고 얘가 현재 x제곱 더하기 4가 돼.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과 검은색을 한번 비교해보자가 그 다음이야.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잘 봐요. 얘 현재 다 지금 현재 함수값들을 다 비로 보니까 함수값들이 현재 위로만 바뀌어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니까 위로만 지금 현재 바뀌고 있지. 그럼 위로만 현재 이동을 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위로만 현재 이동했다라는 건 얘가 현재 위아래를 건드는 건 x예요? 아니면 y예요? y가 위아래 건드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가 현재 위아래 건드는 거니까 얘는 딱 어디로만 현재 평행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모든 점들이 다 y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어디 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했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 y축의 기본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봐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딱 평행 이동한 정도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 그대로 4만큼 다 위로 올려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게 결론인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 그래프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만 보면 돼. 그럼 얘는 다 y값만 바뀌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그래프 모양도 크게 안 바뀌고 그냥 위로 다 4칸 올렸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 그래서 얘 현재 위로 다 4칸 올렸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다 더하기 4 한 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실상 다 끝난 건데 그래서 따라서 결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이랑 여기 있는 요 y는 얘가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q를 이렇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라고요? x축 아니면 y축? 그치. y축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y축에 대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때 얘가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고 그럼 얘가 이동한 정도는 딱 보면 알겠지만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만 그대로 이동하고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만 그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현재 눈치챘을 거야. 그러면 평행 이동한 정도는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는요. 여기서 4만큼 이동했대. 그럼 이거를 여기서 잡아보자면 G야? 저 어떻게 해요? Q야 Q.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평행 이동한 정도는 Q만큼 이동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잡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Q예요. Q.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평행 이동이 y축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이 됐고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건 2가지만 잘 보면 된다 그랬지. 맞나요? 2가지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만 잘 찾으면 된다 그랬어. 그게 바로 2개 바로 뭐랑 못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랑 못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랑 못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Y 아니야. X 아니야. Q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첫날에 얘기했잖아. 당연히 답 찾는 건 중요하겠지. A 뭔 보물? 무슨 보물? 보물을 찾다. 뭔 보물? 트레저 뭘 트레저? 아, 목 아파. 해적질. 아, 뭘 해? 원피스. 너 혼자 해. 해석. 여기서 2개의 꼭지점이랑 추계 방정식 찾으라고 했죠. 다 필요 없고. 꼭지점이랑 추계 방정식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그래서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우리는 추계 방정식 이 2가지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계 방정식 이거 가지고 보물이라고 하고 있다. 추계 방정식 다시 하면 이게 바로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2개 우리는 숫자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 Y, A, A, X
자, 우리 얘기했죠. 꼭지점은 여기 있는 요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0. 그래, 0 되는 순간. 그럼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0, 얘가 y도 얼마가 돼요? 0. 그래, 0,0이라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 대칭축은 꼭지점에 x좌표 읽는 거니까 그래서 x는 여기 있는 얘가 꼭지점에 x좌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꼭지점에 x좌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얼마가 되냐면 x는 제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요걸로 봐봐. 그럼 요걸로 봐봐. 그럼 이걸로 본다 하더라도 꼭지점에 x좌표는 자리가 바뀌어요? 아니면 바뀌지는 않아요? 안 바뀌겠지. 제곱 안에 껴서 0 되는 순간인데 그 0 되는 순간을 찾으려면 x가 그냥 얼마가 되는 순간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x가 0 되는 순간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0일 때 y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치? y가 q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바뀐다야? 바뀌진 않는다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대칭축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끝.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게 다야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주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그냥 진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꼭지점이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그래프의 특징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문? 축의 방정식 x는 0밖에. 네.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를 그대로 읽는 건데 아직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야. 곧 얘가 0이 아닌 것도 찾게 됩니다. 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현우야, 누가 눈을 뒤집어 까라 그랬어. 누가 자꾸 눈을 뒤집어 까래.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됐으면 정리 먼저 하십시오. 정리 먼저 하세요. 정리 먼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개념이에요. 정리 먼저 하세요. 써요 아주 그냥. 자, 저거 아니야 현우 이거 적고 있을 때 눈이 요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눈이 요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요렇게. 약간 반은 깠어요. 자, 이거나 보세요. 자,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 잘 봐. 이거 평행이동하는 과정은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 바로 보자면은 이거 되게 쉽다. 지금 여기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그냥 빨리 보고 갑시다. 빨리 보고 갑시다. 자, 잘 보세요. 현우! 네? 보고 있죠? 쓰다가 못 썼는데. 좋은 거에 대한 대가니까 네가 알아서 영상 보고 다 채우세요. 안 졸았는데. 자, 뭘 안 졸아? 눈 뒤집어 깠으면서. 자, 졸았잖아. 여기 봐봐. 이제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잘 봐봐. 이제. 집중. 2차 함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저기 있는 네모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했죠.
근데 이게 무슨 쪽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축. Y축으로 이동했으면 뒤에 그대로 그 숫자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잘 봐. 내가 지금부터 평행이동 이제 다 이렇게 쓸 거야.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이거를 내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은 그 평행이동한 정도를 여식 뒤에다가 그대로 모아기만 하면 된다고요? 더하면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만큼을 뒤에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하면 돼. 끝. 이게 식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 꼭지점을 찾아보래잖아요. 그럼 꼭지점을 찾으면 꼭지점은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찾으라고요? 0. 그치, 얘가 0 되는 순간에 찾아. 그러니까 얘가 0 되려면은 누가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제가 0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 그치, x가 0이지.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얘 지워졌으니까 y가 얼마 남아요? 2 남지. 그래서 꼭지점은 0,2입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요? X는 0. 그치, 축의 방정식은 x좌표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x는 제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번은 답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뭐 알아서 그려질 테니까 그래프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y는 3분의 2 x제곱이 있겠지.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분의 2 x제곱이 있는데 나도 이거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을 뒤에다 그냥 모아기만 하면은 정답이 된다. 이것도 뭘 한다고? 뭘 대입을 해? 야, 이거 평행이동한 정도만큼 그냥 뒤에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 그냥 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뒤에 더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3분의 2 x 제곱에다가 y축으로 이동한 정도였던 마이너스 4만큼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뒤에 붙인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꼭지점을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의 꼭지점은 누가 0 되는 순간을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그치, 여기는 x가 0 되는 순간을 찾아주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0이 돼서 지워졌죠.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얼마만 남게 됩니까? 그치,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누가 된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치,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제로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138번에 1-1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1-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봅시다. 야, 전반적으로 니네가 1-1번을 볼 때 나머진 잘 채웠는데 두 개를 못 채웠어요. 3번, 4번. 그죠?
그래서 3번, 4번을 전반적으로 못 채운 애들이 좀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의 1번.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나타내준 이차함수식. 현장이 뭐야? 마이너스 어. 2x 제곱 플러스 4. 그쵸. 이렇게 되었고 범위리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 0. 용민이 꼭지점 몇 컴마 몇? 0, 4. 여기까지는 다 채웠습니다. 근데 잘 봐봐. 1-1의 3번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자면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럼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지.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건 이거인지를 찾으라 그랬죠. 됐나요? 그럼 요거냐 이거냐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라 그랬어. 그게 바로 몇 차항의 개수가 그걸 다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차항. 그치. 얘 개수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친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소리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거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오죠. 왜?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즉 여기는 a가 2차항의 개수인데 그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즉 여기는 요 2차항의 개수가 있는데 그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둘이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다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뭐야? 얘가 음수거든. 그럼 음수는 다 필요 없고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야?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거야? 왼쪽 모양일 거라는 거야. 평행 이동해도 그래프 모양은 내가 안 바뀐다 그랬죠. 아까 분명히.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만 걸 우린 위로 볼록이라 그래?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 위로 볼록이지? 그래서 3번 다음 위로 볼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봐봐. 4번에 깔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려보세요. 쭉까지 다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은 무조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가 꼭지점인데 얘가 현재 몇 컴마 몇인 거는 아까 우리가 찾았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래 0,4잖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x는 제로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여기만 보란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봐봐. 이쪽으로만 봐봐. 그럼 이쪽으로는 x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x를 점점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겠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x 증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결국 여기 있는 y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 이 선이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선 따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 얘가 결국은 y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y는 결국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아니면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은 돼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1-2번은 힌트만 먼저 주자면 1-2번은 힌트를 먼저 줄게요. 식 만들고 점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 만들고 점 집어넣으면 답 나와. 그래서 1-2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클리닉 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옆에 가겠습니다. 노트를 다시 한번 더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럼 나 지금 뭐 했냐? 지금 뭐 했냐? 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거 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나 지금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요런 것까지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여기 봐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는 ax 제곱 그래프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나는 뭘 만들었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q라는 그래프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사실 스텝이 밟혀요.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두 번째로도 잡아줄 수 있는 건 뭐야? 난 이거 안 할래. 그러니까 나 y축 평행 이동 안 할래. 왜 우리는 항상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말고 나는 이제는 좌우로도 움직여보고 싶은 걸 이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그 좌우로 움직이는 그래프 여기는 y는 얘가 그래서 a의 x-b의 제곱 그래프.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탐구해야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얘네들을 합칠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얘네들을 합칠 거야. 그게 우리 여기 있는 03단원의 단원명이에요. 그게 2차 함수 그래프의 최종 보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최종 보스예요. 그래서 요거 받고
이거 받고 이제 얘까지 보면 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걸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라고 아까 봤어. 그럼 얘는 사실상 좌우로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럼 왜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단하게 좌우로 설명을 하자.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만만한 게 y는 x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x-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출발하면 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함수값들로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함수값들 3개만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5개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x값.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얘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쭉 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1과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는 얘네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함수값들을 찾아주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서 두 가지의 함수값들을 우리가 봐주는데 그 두 가지의 함수값들이 바로 뭐냐면 요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첫 번째 함수는 여기는 제 그대로 x제곱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x-1의 제곱으로 살펴보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얘네들은 점점점이니까 점점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채울 수 있죠? 이 5개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함수값들 채워봐. 0일 때 얼마야? 0.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이고 1일 때도 마이너스 2일 때는 4.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였죠?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인정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지? 그럼 이거를 장난을 좀 쳐볼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럼 0을 여기다가 넣어봐.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얘? 1 나와요. 1 넣어야 얼마 나올까요? 0 나오고요. 2 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2 넣으면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버렸어요?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얘는 뭐 나올 건데 그냥 점점점으로 대체할게요.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은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결국 x가 한 칸씩 다 어떻게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눈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한 칸씩 지금 다 뭐 했냐면 밀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가 이제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한 칸씩 다 밀렸다라는 게 보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요 식과 이 식과의 차이점은 뭐야? x를 집어넣는 그 숫자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함수값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얘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우리가 늘 만만하게 봤던 이런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 얘가 이제 y는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는 이 같은 0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이제 0이 아니라 얼마가 됐다고요? 이 같은 0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0이 됐다고 아니면 1이 됐다고 이제는 1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이런 조금 달라지는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그래서 얘가 현재 y는 x-1의 제곱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같은 y값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x축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같은 만약에 1이라는 값들을 가졌다. 그럼 여기는 1이라는 것을 갖게 하는 그 숫자 자체도 결국 여기 있었던 이 점에서 여기 있었던 이 점으로 뭐 한다는 소리냐면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뭐야? 왼쪽 오른쪽으로만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프. 이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x축 평행 이동의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지금부터 딱 생각하실 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얘네들을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좀 일반화를 좀 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ax 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여기 a가 앞에 있었을 때 여기는 a 괄호 x-p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네 둘로 우리가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네 둘이 지금 현재 대표한 게 이거 둘이었잖아요. 그럼 얘네들 차이점은 결국 좌우로 움직였다야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였다야? 좌우 위아래 둘 중에 뭐예요?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좌우로 움직였다요. 그럼 좌우로 움직였다라는 거는요. 점 자체가 x축에서만 변화가 생겼다요. y축에서만 변화가 생겼다요. x 좌우의 변화를 주는 건 x이기 때문에 x축에서의 점의 이동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x축에서의 점의 이동이 생겼다. 그럼 x축으로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점의 이동이 생긴 부분에서만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니까 x축 평행 이동을 한 건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까가 여기서 관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는데 과연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이게 마지막 관건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x축으로 이동한 정도는 잘 봐라. 잘 봐. 이 숫자를 가지고 관계하고 보세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만큼 뺐지. 그치? 뺐지만 실질적으로 x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그 숫자만큼을 더했단 소리일까요? 뺐단 소리일까요? 더했단 소리야. 다시 한 번 뭐야? 마이너스 집어넣은 게 오히려 더해진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마이너스를 뗀 뒤에 있는 숫자만큼만 평행 이동했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똑같은 0을 만들려면 이제는 2를 넣어야지 0이 되죠? 맞지? 여기까지는요? 이런 원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자면은 요렇게 봐봐. 만약에 얘가 x-2의 제곱이야. 됐지?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볼 거야, 민우가. 됐지? 집중해봐. 얘랑 얘를 비교해 볼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은 0을 만들어준 친구가 이제는 0에서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0이 돼요, 민욱이? 0이야, 여기? 확실하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야? 플러스 2 넣어야지 0 되죠. 다시 한 번 뭐야? 마이너스를 떼고 남은 그 숫자만큼을 오른쪽으로 오히려 보내버려야지 똑같은 좌표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y축으로 이동한 정도는요. 위아래의 변화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고 빼주고인데 x는 얘기가 달라요. 부호랑 완벽하게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호가 완벽하게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정도는 여기 마이너스를 떼고 남은 나머지만큼만 평행 이동했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식으로 만들 땐 오히려 그 평행 이동한 정도만큼을 더한다라는 거야? 뺀다라는 거야? 뺀다. 그래서 식을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표가 빼야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평행 이동의 결과를 얻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아까 얘기했다. 어쨌든 얘네들 못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못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 추계방정식이랑 또 꼭지점. 그쵸?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꼭지점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찾을 거냐면은요. 추계방정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찾겠습니다. 그럼 꼭지점은요. 얘는 몇 컴마 몇이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몇 컴마 몇? 꼭지점은 단순하게 몇 컴마 몇이에요? 아니 얘로 ax제곱으로 보자면 얘 몇 컴마 몇이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몇 컴마 몇이에요? a 컴마 0? 확실해? 네. 자 우리 꼭지점 찾으려면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 그래 이게 0 되는 순간을 찾아라. 그럼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 컴마 0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 읽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잡아줬죠. x는 0.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x는 0.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은 이제 0 만들어주는 애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0 만들어주는 애가 오히려 누구냐면 이제는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저 x-p가 0 되는 순간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x-p가 0이 돼야 돼. 그럼 x-p가 0이 된다. 그럼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치. 그래서 p 넣었을 때 얘가 0 돼서 날아가니까 뭐 더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y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x는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x가 p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